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알리살 산불이 15,000여 에이크를 전소시키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리살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부의 백악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렌초 델 에스옐로 목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10지구의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SC에 이권을 넘겨주고 뇌물을 받는 등 20개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입지원서 접수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을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LA항 24시간 가동 등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한인 물류업계 등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막혀있던 미국의 육로 국경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멕시코와 캐나다 접경 도시들이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산타하나 강풍과 낮은 습도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의 공항 검색대에서 올해 적발된 총기류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00정으로 집계됐다고 교통안전청 TSA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항공기 여행 수요가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적발 건수입니다. 영화와 TV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6만여 명의 노조원들이 협상 시한을 정한 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8년 만에 처음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여행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90살의 배우이자 스타트렉 선장이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는 진짜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난 해소에 필요하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 업체가 반발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경제안보회의체를 신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징계 절차 사유가 대부분 적법했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끝장 승부가 오늘 오후 6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집니다. LA 다저스는 유리아스를,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웹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TB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늘부터 PGA 투어 CJ컵이 시작됩니다. 임성재 선수가 2연승에 도전하고 있고 13명의 한인 선수들과 상위 랭커들이 다수 출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백악관 내의 긴박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저조한 일자리 성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물류 대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리더십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조바심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물류 대란 문제 점점 더 커지자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단 국경을 개방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 그리고 3국의 접경 주민들도 일제히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물류 대란, LA 항해 24시간 주 7일 하역 작업을 중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물류 대란 문제도 일단 해결하는 데 첫걸음을 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 복귀를 위한 시도를 점점 더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항공편으로 미국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로와 바닷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공항과 달리 검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는 미국 국경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물론 백신은 다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괜찮습니다.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지대는 환영 일색입니다. De hecho, ahorita estamos trabajando a un 40%, a un 40% de ventas. Ya con el flujo de más de gente, pues ya sube. And I think the reopening for the border is very good for our economy and for us, for everyone. 미국인들의 일상 회복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악관으로 물류, 항만업체, 트럭 노조를 모두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항구에는 짐 내리는 인력이 모자라 물류 대란이 벌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성탄절 쇼핑 시즌 때도 이런 시기라면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최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24시간 돌리고 월마트,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업체와 타깃, 홈디포 등의 쇼핑 매장 운영 시간도 늘리는 이른바 90일간의 질주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key step toward moving our entir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supply chain nationwide to a 24/7 system. 미국 가정 72%가 제품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삼성전자도 배송 시간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브리핑 때 삼성전자를 직접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의 접종자가 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한 지원자들에게 부스터 샷을 접종한 뒤에 항체 수준을 추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면 항체 수준이 15일 이내 7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얀센 접종자가 파이자 백신을 부스터 샷으로 맞으면 35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얀센 접종자가 얀센으로 다시 접종하면 항체 수준은 4배 증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초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아침 현재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사들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에 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겨울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봉쇄령,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해서 독감 발생이 역사적으로 적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으로 학교가 대면 수업을 했고 여행, 외출 등의 외부 활동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독감 감염자가 적다 보니 독감에 대한 자연 면역이 덜 구축됐고 그 결과 지난해 독감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유아들이 올해 독감으로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미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병원으로 몰려들면 병원은 과부하가 걸리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두 교육구 LA와 샌디에고 교육구가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유로 피소당했습니다. LA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부모가 지난주 금요일인 8일에 소송을 제기했고 샌디에고에서는 한 학부모 단체가 지난 월요일 12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백신이 너무 새로운 가운데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공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거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또 비과학적이며 불법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샌디에고에서 소송을 한 학부모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Fox 11 연결해 보겠습니다. And red flag warnings in the forecast for neighboring counties. There's a very real danger the Alisal fire could balloon. The 101 freeway is now closed in both directions, starting in Goleta, and so 이 is rail 산타바바라 service. 인근에서 발생한 이 알리사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렌초 델 시엘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렌초 델 시엘로 서부의 백악관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죠. 과거 레이건 전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목장으로 대통령 재임 시절 345일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서부 백악관이다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이곳에서 했고 여러 정상과 친교를 다지는 자리로 이 목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영아메리카 재단이 정치적 유산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서부 백악관을 인수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이 장소 몇 마일 앞까지 접근하자 불길 차단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차와 헬기, 소방관을 긴급 투입했고 목장 주변에 화재 지연제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해서 목장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산불의 영향권에 있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특별 대기 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대기 오염주의보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남가주 대기정화국이 이렇게 특별 대기 오염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방금 전해드린 산타바바라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알리살 산불 때문입니다. 알리살 파이어의 영향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등 지역의 대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어제 오후부터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언헬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 대기 오염주의보의 공식 발령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기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으로서 문이나 창문을 절대 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해로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입 지원서 접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대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꼭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전형인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의 마감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지원서와 에세이 준비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얼리는 11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할 경우 정시 레귤러 지원자들보다 합격률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나 표준 시험 등에서 모두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면 얼리에 지원해 보도록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요. 멀리에서 사실상 그 해 학생 뽑는 학생들 거의 반 이상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소수의 비율이 멀리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의 반을 벌써 뽑아버리니까 레귤러를 지원했을 때는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뽑는 숫자는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UC의 지원서 마감은 11월 30일.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이보다 한 달 늦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정시 지원이 마감됩니다. 스칼러십을 만약에 고려가 되려면은 조금 일찍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언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마감일이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스칼러십을 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USC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지원은 이제 1월 달인데 내가 이 스칼러십을 받고 싶다, 스칼러십 지원을 하고 싶다라면 12월 1일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원자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가 갈수록 지원 대학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하는 학교가 늘어날수록 서플먼트 에세이 등 지원 서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지원 대학 수를 15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지원하는 학교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플먼트 에세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대학에서 내가 왜 가고 싶은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쪽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를 그냥 리사이클을 해갖고 어느 대학에 원서 같은 에세이를 써놓고 이름만 바꾸면 거의 같은 모든 대학에 다 보낼 수 있는 에세이를 썼다고 한다면요. 어느 대학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정성이 그 대학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정성이 보이는지 그만큼 내가 리서치하고 그만큼 생각을 했는지 정말 가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찬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필수인 고교 카운슬러나 학과목 교사 외에 학교 밖에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옵션으로 허용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평이한 추천서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잘 써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 옵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한결 포근해집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일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5도가량 뚝 떨어져 다시 급격한 기온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9도, 해안 지역은 71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3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콜로라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8중 추돌 사고 또 차량 전복 사고까지 발생해 현재 첫 번째 레인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콜로라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 하나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 사우선상입니다. 134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폴크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노스 선상 리노드 비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토렌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크렌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다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이 10지구 마컬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인사회 충격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USC에 거액의 카운티 정부계약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USC 학장이었던 메릴린 루이스 플린과 공모해 USC 측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카운티 정부계약 이권을 넘겨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아들 세바스찬이 USC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한편 교수직까지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또 10만 달러의 선거 캠페인 기금을 USC를 통해 아들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로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메릴린 루이스 플린 전 USC 학장은 각각 뇌물 거래와 공모 15건의 금융사기 등 총 2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USC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LA 카운티 아동 가정국과 교정국, 정신건강국 서비스 계약 이권을 넘겨준 혐의입니다. 그 대가로 당시 주 하원에서 성희롱 혐의 수사로 사임한 아들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가 USC의 사회와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임명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는 후에 교수 임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교수직을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과 플린 전 USC 학장은 수주일 안에 LA 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불법 카지노 시설을 운영해온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LA시 검찰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선상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인근 한 건물에 불법 카지노 시설을 차려놓고 이것을 운영한 혐의로 장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장 씨의 불법 시설이 적발된 2층 건물은 수암 및 형태의 복합 상가로서 장 씨는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장소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급습 단속을 실시해 도박 장비와 탄약, 대량의 대마초도 발견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이 줄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건을 크게 밑돌아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주춤했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신호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대유행 초기와 달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실업자 감소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절 조정을 적용하지 않은 지난주 청구 건수는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가주 항구의 물동량 적체 해소를 위해서 LA 항을 24시간 가동하는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남가주 한인 무역업자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경제 회복과 연말 쇼핑 시즌 복병으로 자리 잡은 남가주 항공의 물동량 적재 해소를 위해 13일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3일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안의 골자는 LA 항구를 일주일 내내 24시간 근무 시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운영 조처는 롱비치항 일부의 수주일 전부터 발효된 상황으로 이번에 LA항에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LA 항구에 도착하는 운송선의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해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야간에도 근무할 인력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월마트, 페덱스, UPS, 삼성, 홈디포 그리고 타겟을 비롯한 대형 리테일러 매장들의 경우 항구에서 도착하는 컨테이너를 비워내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매주 야간에 3,500개의 추가적인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이 목표치입니다. 전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동량의 40%가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의 물동량 적재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월마트는 야간 근무 시간을 늘리고 앞으로 수주 간의 처리량을 최대 50% 이상 늘리기로 했고 UPS 측은 주 7일 24시간 근무 체제를 늘려 최대 20%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페덱스 측은 야간 근무 시간을 늘리고 운송과 철도 사용을 변경해 야간에 하역될 컨테이너를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삼성 측은 앞으로 90일간 24시간 주 7일 근무로 60%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하역하기로 했습니다. 홈디포 측은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매주 피크가 아닌 시간 동안 최대 10%의 컨테이너를 추가적으로 하역하기로 했으며 타겟은 야간에 50%의 회사 컨테이너를 하역해 앞으로 90일간 이를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인 비즈니스 업자들은 물류적체 해결이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을 대환영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환 회장입니다. 24시를 돌아가게 되면요. 지금 롱비치 항에 수십 척의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하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LA 항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접안을 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를 빨리 내리고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한인 수입업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올해 한 5월 달부터 이때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납기가 굉장히 심하게 지연이 됐고요. 지금 많은 수입업체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동안 물동량 정체로 연말 시즌 선물을 제때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물동량 적체 문제가 해소되면서 너무 이른 시기에 서둘러 선물을 장만할 필요는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선물을 보통 사람들이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데 지금 물건들이 많은 9월 달에 들어올 물건, 8월 달에 들어올 물건들이 지금 10월 달로 밀리면서 많이 접체들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적기에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A항이 주 7일 24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인 수입업자는 물론 비즈니스 전반에 원활한 흐름이 예상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물류난이 해소된다.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린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상 운송 해법 난해한 상황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없네요. UPS, 페덱스 등 배송업체도 간담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 배송 시간을 늘리고 운송 마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항만에 쌓일 화물을 내륙으로 운송할 트럭과 운전할 드라이버도 부족하고 열차편도 예약이 밀린 상태에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창고에 물품을 올려두는 팔레트마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LA 항만청에 따르면 LA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었지만 화물 트럭 운행은 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팍스뉴스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트럭 운전사는 6만 3천 명 이상인데 그마저도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은퇴 연령의 운전자들이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같이 물류 대란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측이 중국에서 직접 물품 수입이 가능한 대형 중고 화물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아마존이 보잉 777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에어버스의 화물기 개조 모델을 원하고 있다면서 모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형 보잉기보다 큰 기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새로 확보하려는 항공기를 매입할지 아니면 임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보잉 기종을 내년부터 중국 등으로 이어지는 태평양 항로에 투입해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데 사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영화 TV 산업에 종사하는 6만 명 근로자들이 다음 주부터 128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넷플릭스 등 헐리우드 제작사들을 상대로 경고장을 낸 것인데요. 넷플릭스 등 헐리우드 메이저 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 영화방송 제작자 연합과 임금 인상, 휴식 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두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6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중단한다며 128년 만에 역사상 첫 전국 단위 파업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화 TV 산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영화 TV 산업 종사자들도 이 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만 명 조합원들은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애플 TV, 아마존 비디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 성장으로 하루 근로 시간이 최대 14시간에 이르는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휴식, 식사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에서는 앞으로 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법 체류자를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 지사가 지난 9일 이민 신분을 빌미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정의된 위헌 목록에 이민 신분과 추방 등의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 등록국을 사칭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 스캠 사기 문자 메시지가 요새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DMV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내용으로 DMV를 사칭한 문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문자로 백신 접종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는 즉시 지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나파 카운티 아메리칸 캐년에서 누엘 산불이 발화됐고 이 방화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경 신고된 누엘 산불은 로컬 학교 두 곳이 근접한 아메리칸 캐년 로드 북쪽의 뉴엘 드라이브 동쪽에서 150에이커를 태웠고 같은 날 밤 10시경 50% 진화됐습니다. 한편 뉴엘 산불 방화 용의자는 오스카 오티즈로 26살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레건주의 80대 한인이 정신박약 흑인 청년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레건주 알로아 노인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 강정희 할머니가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흑인에게 폭행을 당한 강할머니는 프로비던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급 백화점 놀스트롬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놀스트롬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할러데이 시즌에 근무할 2만 8천여 명의 계절 직원과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놀스트롬 백화점과 놀스트롬 렉, 서플라이 체인 시설과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하게 되고 10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채용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와이의 자시그린 부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한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감염 사례와 입원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카운티 정부에서 방역 수칙 해제를 위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2개 행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게 하와이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공무원 백신 의무화를 포함한 현행 방역 행정명령을 2개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올해 약 4,500정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TSA가 밝혔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적발된 총기 수가 20년 내 최대 규모 4,495건입니다. 공항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때가 2019년 4,432건이었으니까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 여행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기 적발 건수 증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TSA 측은 코로나 기간 총기 구매 및 소지 수요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공항 검색대 총기 적발 건수 증가 추세는 매우 우려된다라고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에 리콜 공지 없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테슬라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서 자동차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할 때 리콜 공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과 비상 차량 간의 충돌을 비롯해 테슬라 차의 사고가 이어지자 교통안전당국이 지난 8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 이 프리웨이에서 운전자의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을 돕는 기능입니다. 테슬라는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난 9월 말경 자사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비상 차량 탐지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테슬라 차량 관련 사고 대부분이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스타트rek에서 우주선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셰트너 스타트렉 옛날 영화니까 당시 선장이었던 사람, 이 윌리엄 셰트너 배우가 올해 나이가 90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우주 탐사 로켓을 타고 정말 우주 선장이 됐습니다. YTN입니다. 1960년대 후반 우주선의 모험을 줄거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TV 드라마 스타트렉. 그 선장 역을 연기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90살의 나이에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우주선에 탔습니다. 4, command engine start, 2, 1. 지난 7월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고도 106km까지 치솟아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약 3분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사막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10분의 짧은 우주여행이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직접 캡슐의 문을 열고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주여행자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이번 발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7월 20일 베이조스 등 민간인 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3개월 만에 셰트너의 우주여행 꿈도 성공시켰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에는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와 의료 분야 기업인 블루 오리진 부사장 등 3명이 동행했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은 무료였지만 블루 오리진은 다른 탑승객이 이번 우주여행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한편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이 부자들의 우주여행을 비판하며 지구 살리기에나 더 신경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오늘 아침 BBC와 인터뷰에서 지구를 버리고 떠나 살 곳을 찾지 말고 지구를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우주로 가는데 관심이 전혀 없고 우주여행이 초래하는 탄소 배출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주여행을 두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스타트rek에서 제임스 커크 선장을 연기했던 90살의 노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이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팀들 모두 3팀 확정됐습니다. 보스턴, 휴스턴, 애틀란타. 그런데 애틀란타 상대팀이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디비전 시리즈,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다저스는 2차전 승리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를 선발 투수로 예고를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1차전 선발 투수 로건 웹을 선발 투수로 예고를 했습니다. 휴식일 정도가 하루 차이가 있지만 유리아스 그때 2차전 때 공 70개, 71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승자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프로골프 PGA 투어 대회인 더 CJ컵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임성재 선수를 필두로 해서 한국 선수 12명이 세계 탑 랭커들과 샷을 겨루게 됩니다. YTN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레드록 캐니언을 배경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임성재가 여유롭게 샷을 점검합니다. 생애 2번째 PGA 투어 우승을 일궈낸 약속의 땅 라스베이거스에서 임성재는 2주 연속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디오픈 우승자인 콜린 모리카와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마시야마 히데키와 한 조로 편성될 정도로 임성재는 더 CJ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3년간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올해는 저번주에 우승했으니까 또 감도 이번 주까지 잘 유지해가지고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랭킹 2위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톱10 중 7명이 출전하는 등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더 CJ컵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임성재 등 PGA 선수 5명과 국내파 7명 등 총 12명의 우리나라 선수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계에 제일 잘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욕심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에게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제공돼 코리안 푸드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That's good. That's a good meal right there.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 맛있어하고 그래도 그 한국 음식 좋아한다는 게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자리 잡은 이 코스는 사막 속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20억 원이 넘는 우승 상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세계 최고수들의 열띤 샷 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